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가격 반등이 일시적인가 장기적인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코어 로직의 부동산 관련된 가격의 자료에 따르면은 일주일 동안 호주 부동산 가격이 0.05%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한번 딱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서 사람들이 의견들이 갈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호주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거는 잠깐의 반등일 뿐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로직 데이터 주간 움직임이 어느 지역에서는 상승이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하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지역들이 먼저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시드니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보다 더 빨리 가격이 하락을 했고 사람들이 가격 하락을 경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가 지금 0.17%를 상승하면서 이번 상승의 대부분을 주도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0.17% 올랐고 멜버른은 마이너스 0.05%, 브리즈번은 마이너스 1%로서 시드니가 이렇게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있는데, 지역별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니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이번 주간 부동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0.05% 정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드니가 상승을 주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가격 반등이 지금부터 쭉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드니부터 쭉 올라가게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월간 이동률을 봤을 때는 시드니가 0.12% 정도 올라갔고 멜버른은 무려 마이너스 0.34% 정도 하락하면서 역시 시드니가 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애들레이드나 퍼스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좀 미묘했지만은 멜버른 브리즈번에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쿼터리로 해서 분기별 움직임을 해석해 봤을 때는 멜버른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마이너스 3%, 브리즈번이 거의 4% 가까이 하락했고, 월간 분기별로 봤을 때는 시드니도 3.2% 정도 하락함으로써 전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마이너스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상승을 가지고 좀 해피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분기별로 좀 더 데이터 기간을 늘려봤을 때는 아직도 부동산 가격의 하락하는 추세임을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 상승을 추세의 변환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10% 이상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2월 16일에 고정금리 대출자가 올해 변동금리로 재설정될 사람이 약 80만 명이 있다라고 이제 KPMG에서 추산하고 있었고, 그래서 평균 모기지가 60만 불인 대출자는 이 전환이 발생하면서 약 상환금이 16,500달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부채 폭탄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관건인데, 왜 하필 이번 주에 이런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런 설정이 변경되는 주간에 참 우연찮게도 부동산 가격이 0.05% 올라줌으로써 사람들의 심리가 약간 좀 흔들리게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이 엄청난
모기지 규모가 발생을 되면서 연간 상환금이 16,500달러나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강제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호주가 기준금리도 한 3.4% 정도로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좀 양호하게 유지를 해줬고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지켜줬는데 과연 이번 고정금리 대출자가 변동금리로 바뀌면서도 이 경제가 탄탄하게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크에서는 10% 정도 하락했지만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10%가 하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이고요. 하여튼간에 시드니는 이미 14% 정도 빠졌고 멜버른은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16,500달러의 연간 상환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이런 정보를 굉장히 잘 간직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 사기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특별히 그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게 올림으로써 기준금리가 높아졌을 때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형님 몸서 기준금리를 높여서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금리를 높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는 했지만은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일단은 그 경제 침체가 되지 않고 무착륙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지금 침체로 바로 떨어지진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주도 이런 기준금리를 3.4% 유지하는 것보다 더 높게 올렸을 때도 단기적으로 막 사람들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주 RBA에서도 지속적으로 호주의 기준금리를 높여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미국 물가 상승률이 3%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 정도로 해서 안정된다는 건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고, 그 대신 소비자 물가 CPI는 시발유 가격으로 인해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6월까지 금리를 연 5%로 이상으로 올릴 확률을 90%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은 호주 같은 선진국들도 어차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호주도 기준금리를 4%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정도는 돼야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게 말이 나는 거고, 3.4%까지는 어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호주의 이 내수 경제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4%까지 더 올리게 되고, 계속 고정금리 그런 사람들, 변동금리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성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강제 매매, 그런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호주 부동산 가격 반등은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조금 올라간 것이고, 그것도 시드니에서 이제 소폭 대부분을 이제 만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반등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 미국에서 그리고 호주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 더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호주 부동산
이제 모기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는 나만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이 부동산 살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거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호주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더 큰 부담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집을 구매를 안 한 사람은 그냥 기회를 노리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많은 과도한 빚을 끌어들여서 집을 산 사람은 이런 과도한 모기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는 그 집을 처분함으로써 집값 하락의 가속화를 호주 전체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해 두고 기다린다라면은 호주 집 호주 집값이 계속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고 또 가끔씩 반등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염려가 되는 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장기적인 문제이고, 호주 집값이 나의 임금 상승률보다 더 크게 올라가서 내가 집을 살 수 없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로 마음이 급해지고, 또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상황적으로는 구매자가 지금은 판매자보다 더 유리한 상황, 기다리고 버티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해주보TV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호주가 비교적으로 집 사기 쉬운 또 여건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잘 분석해서 이용하셔서 또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보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